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은 수면의 질이 어떤 편이세요? 잠을 잘 주무세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이러세요? 저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수면, 그냥 수면이 아니라 숙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꽤 유명한 디톡스 클리닉을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잠을 잘 주무세요? 네. 얼마나 주무세요? 7, 8시간? 그랬더니 충분히 주무시네요. 그러더니 피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 지표가 제가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하루라도 건강한 컨디션으로 살고 싶고 컨디션이 좋아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숙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일단 유튜브에서 저의 눈길을 끈 두 명이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명은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브라이언 존슨. 또 한 명은 앤드류 휴버만이에요. 그런데 일단 저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나의 경험을 비롯 봤을 때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 같다. 합리적이다. 하는 것만 추려서 제가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죠. 또 하나 브라이언 존슨은 본인에게 실험을 하고 있고 실험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왜 유명해졌냐면 사실 처음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전 조금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10대 아들의 피 1리터를 뽑아서 그 피에서 혈장만 추출해서 자신에게 주입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혈장을 추출한 건 자신의 70대 아버지에게 주입하고 그래서 그 3대에 걸친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아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47세인 아버지의 노화 속도가 늦춰진 거죠. 물론 이 사람이 혈장 주입으로만 그 결과를 얻은 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하루의 데일리 라이프예요. 그 여러 가지를 한 결과 노화 속도가 이 사람은 1년 동안 8개월만 노화되는 거예요. 노화 속도를 늦춘 거죠. 계산해 봤더니 남들은 10년 늙을 때 이 사람은 6.6년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년 정도가 덜 늙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쌓이면 더 많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건데 노화의 속도를 늦추자. 그래서 저속노화, 저속노화 식단, 저속노화 운동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속노화 정도가 아니에요. Don't die. 올해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Don't Die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The Man Who Wants to Live Forever.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남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사람한테 인터뷰에서 너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냐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아들과 오랫동안 같이 인생을 향유하고 싶은데 100년은 짧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것 몇 가지 있었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가 식생활도 아주 중요하고 무엇을 내가 먹느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그 다음에 숙면을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근육의 양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숙면에 대하여. 일단 이 브라이언 존슨이 숙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숙면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치료했던 디톡스 클리닉의 의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사람은 자는 동안 자연 치유가 된다. 그런데 그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자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깊은 숙면을 하면 면역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우리가 7시간 잔다고 해서 7시간 동안 나와주면 참 고맙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마다 나오는 시간대가 다르고 깊은 수면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깊은 수면의 단계가 우리가 자는 전체 시간의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7시간을 잔다고 한다면 420분이죠. 420분 중에 10% 42분에서 1시간, 건강한 사람은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깊은 숙면의 단계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7시간, 8시간 자는데 내가 깊은 수면을 몇 시간을 했는지, 몇 분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수면 앱이 나온 거고 실험을 한 지 10일 정도 됐답니다. 숙면에 대하여 이 브라이언 존슨과 앤드류 휴버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빛이에요. 빛. 어떤 빛? 자연광선. 자연광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빛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세요? 사실 저도 많은 경우 그랬었어요. 왜? 시간을 보려고. 지금 몇 시지? 일어나야 되나? 해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또는 밤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확인해야 될 이메일이나 문자가 있으면 왔나? 이거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휴대전화 불빛을 제일 먼저 눈에 집어넣는 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나의 눈에 어떤 빛을 넣어주는 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이 두 사람 다 자연광선이라고 그래요. 앤드류 휴버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눈으로 자연광선을 봐야 된다. 그런데 막 직사광선을 보면 눈에 당연히 안 좋죠. 밝은 쪽에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까지 하면 더 좋대요. 아, 저기 나무가 있었구나. 아, 저기 건물이 저렇게 높았었나? 저기 3층 건물이 있구나. 저기 저 주택의 지붕이 이쁘네. 이렇게 다른 풍경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게 숙면뿐만이 아니라 뇌 기능이 아주 좋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해보지 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보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옥상에 올라가요. 앤드류 휴버만이 권고하는 건 태양이 강할 때는 5분, 흐린 날에는 10분, 비가 오거나 안개가 많이 껴서 어둑어둑한 날, 눈이 오거나 이런 날은 20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시간을 다 채울 때도 있고 못 채울 때도 있어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눈 뜨자마자 그냥 잠옷에 따뜻한 옷을 입고 걸치고 올라가서 서서 어느 쪽에 빛이 있지? 한 며칠 보면서 좀 걷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거기서 5분 정도 머물다가 내려와요. 도움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수면 앱을 깔기 위해서 최근에 시계를 샀어요. 그러면 시계와 건강 앱이 전화기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의 하루에 제가 뭐 몇 걸음을 걸었다, 몇 시간을 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 열흘 정도 이거 앱을 해서 봤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나타나요. 빨간색은 제가 깬 거예요. 너무 자주 깨죠. 근데 제가 인지한 건 나 한 2번 잠깐 깬 것 같은데 그런데 얘는 정확히 네가 잠을 안 자고 깬 상태였어. 이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좀 옅은 푸른 빛은 렘 수면이에요. 짙은 푸른색이 코어 수면. 제가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깊은 수면이 진한 이 밑에 이거예요. 난 잘 잤다고 생각했어요. 7시간 58분 잤대요. 1월 3일이에요. 비수면이 25분이었고요. 렘 수면 1시간 9분, 코어 수면 5시간 51분, 깊은 수면 58분. 제가 이걸 측정해 본 지난 열흘 동안 깊은 수면이 1시간이 넘었던 건 딱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10분, 그 다음에 58분. 이게 긴 편에 속해요. 전 좀 욕심이 나죠. 이것보다 더 자야 되는구나. 깊은 수면이 1시간 반 정도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햇볕을 보는 거 이거를 더 해야 되겠구나. 오전에 유산소 운동을 더 해야 되겠구나. 오후 늦게 있던 운동을 오전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뭐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비수면은 깨어있는 상태니까 아실 거고요. 뭐 제가 여러 검색 엔진을 검색해봤는데 챗GPT가 제일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렘 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심리학에서는 그 렘 수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요. 눈동자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기라는 거죠. 자고 있는데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거, 그 단계를 말하는데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럼 필요 없네. 이건 선잠이네. 이건 아니고요. 깊은 잠이 아니긴 하죠. 하지만 이때도 필요한가 봐요. 기억 정리와 학습 능력 강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래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름의 유래고 이때 뇌 활동은 깨어있을 때와 비슷하지만 몸은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래요. 우리가 한번 수면하는 동안 4번이나 6번 나타난대요. 왔다 갔다 아까 그 그래프 보셨죠? 이렇게 다른 거. 그러면 코어 슬립, 챗GPT는 기본 수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코어 슬립은 수면 초반부에 주로 나타나는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포함하는 시간대다. 코어 슬립 이 시간대에는 신체 회복, 에너지 충전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체로 수면의 첫 4, 5시간 동안 발생하고 이 시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각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딥슬립.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코어 슬립은 이렇게 좀 자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대가 4, 5시간은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딥슬립이 충분한 시간대가 채워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딥슬립은 뇌파가 느려지고 신체가 가장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신체 회복
근육이 복구되고 세포가 재생되는 게 이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면역 기능 강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때 일어난다.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이 시기에 깨어나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 왜 잠 깨웠는데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는 건 사실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대요. 그리고 깊은 수면 때요. 이 브라이언 존슨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심박수예요. 그 1분에 내 심장이 몇 번 뛰느냐 검색을 해보면 평균 성인의 심박수가 60에서 100이라고 나와요. 요 레인지에 들어가면, 요 구역에 들어가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70 초반, 어떤 분은 60대 후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라이언 존슨은 휴식기에 심박수가 47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요. 저도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봤더니 그 수면 앱의 심박수가 제가 자는 동안 심박수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최저 심박수가 55회로 나오더라고요. 뭐 그게 어느 정도 낮아야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건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최저 심박수예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잔 REM 때 심박수가 평상시 심박수처럼 높아져요. 그래서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심박수가 낮아진 가장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어제요, 제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10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제가 원래 자는 시간을 놓쳐서 12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자고 난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깊은 수면 25분, 달랑. 7시간을 잤는데 깊은 수면은 그중에서 달랑 25분. 그러면 저는 어젯밤에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도 안 나왔겠죠. 나오다 말았겠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7시간은 무려 잤는데도요. 제가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 정도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런데 좀 잘 자고 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벌떡 일어났다 하는 날은 깊은 수면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 깊은 수면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아침에 어떤 빛을 처음으로 내 눈에 넣어줬느냐. 그 다음에 취침 몇 시간 전에는 건강하지 않은 빛은 내 눈에 넣지 않기. 그래서 모니터, 핸드폰, TV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모니터 화면이나 핸드폰을 오래 보다 잠든 날은 확실히 숙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숙면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 4시간 전부터 실내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의 조도를 다 낮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노란 불빛, 어두운 불빛으로 전부 낮춰요. 열심히 하고 있죠. 뭘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약간 노력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존슨은요. 이 사람은 원래 본인의 회사를 1조가 넘는 돈에 팔았고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노화하지 않겠어라는 목표를 세우고 1년에 200만 달러 정도를 항노화에 쓴다고 그래요. 지금 환율을 계산하면 1년에 30억이죠. 근데 이 사람 다큐를 보면 30억 더 쓰겠는데 싶어요. 어두운 날에 대비해서 실내에 햇빛과 같은 라이트, 대형 라이트를 만들어 뒀고요. 저녁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레드 라이트를 따로 만들어 둬서 밤에는 그것만 켜둬요. 그리고 전속 요리사, 전속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건강을 체크하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숙면, 건강한 숙면. 그래서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어차피 같은 시간 자는 건데 밤 동안 잘 자서 내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며칠 해보니까 확실히 제 모든 일상생활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되고 훨씬 더 제가 뭔가 좀 생산력이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변하는 생활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숙면에 관심이 있고 숙면을 통하여 내가 깊은 수면을 많이 잘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나는 하루 동안 내 삶 전체가 좀 건강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제가 했던 것 중에 몇 개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